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균 종이 적어요. 곰팡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장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술 먹으면 일단 싹 죽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쁜 균이 더 빨리 자라요. 이 균들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치매랑도 관련이 있대요. 유산균을 어떤 거는 실험 보관이 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네? 똑똑한 라이프톡 TV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푸른내과 의원의 이송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유산균을 많이들 드시려고 해요. 근데 검색을 해보면 뭘 먹어야 될지 너무 많아요. 가장 1번은 종류가 많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되어 있는 유산균의 종류는 19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2가지 종류의 유산균은 약간 뭐 좀 뭔가 이슈들이 좀 있어서 17종이 좀 안전한 유산균인데 예.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다. 어. 이건 이제 균의 다양성. 우리 장 안에 사는 균도 종류가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균 종이 적어요. 이게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있어요. 또 유익균이 당연히 더 많아야겠죠. 네. 그렇다고 유해균이 안전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비율이 중요한데 유해균은 좀 적고 유익균은 좀 많아야 되고. 근데 당연히 유산균은 좋은 균만 넣어주는 거죠. 좋은 균이 모자란 상황은 정말 많아요. 술 먹으면 일단 싹 죽어요. 좋은 균이요? 네, 한 잔이라도 먹으면 싹 알코올로 싹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쁜 균이 더 빨리 자라요. 그리고 보통 기름 이런 거, 고기들 이런 그런 걸 것들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유산균 먹이가 들어가서 얘네가 먹고 잘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유산균 먹이를 식이섬유를 별도로 먹어주는 것도 있지만 아예 유산균 안에 들어있는 게 좋죠. 다 써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 아,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먹이에요. 뭐 무슨 프락토 올리고당 뭐 이런 애들이 그 먹이들이에요. 유산균을 어떤 거는 실험 보관이 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산균은 상온 보관해도 돼요. 왜냐? 보장균 수라는 게 있잖아요. 100억이 제일 최대로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유산균은 애초에 균을 이 유통기간 동안 10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넣어요. 많이 넣음으로써 유통기간 동안에 그 보장균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근데 수입 유산균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외국에서는 유산균을 만들 때 보장균을 안 따져요. 아, 그런 기준이 없군요. 네,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유산균들은 그걸 안 따졌기 때문에 100억을 그냥 이미 넣어서 만들었어. 네. 근데 얘네가 유통기한 동안 100억을 살려야 되잖아, 어떻게든지. 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하는 거죠. 보시면 아마 거의 냉장 보관하는 거는 다 수입품일 거예요. 그러면 냉장 보관하는 것보다 실험 보관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균 숫자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살아가야 되는 거. 장까지? 그렇죠. 잘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코팅 같은 게 중요하죠. 그러면 유산균은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권장하기로는 아침 공복에 먹으라고 하는데 예. 아침 공복이나 자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존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코팅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원칙은 공복에 먹는 게 맞습니다. 매일 먹어요? 당연히 매일 먹어야죠. 우리가 매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언제까지 먹어요? 평생 먹어야죠. 내 면역이 유지되기 원하는 한은 계속 드셔야죠. 근데 어떤 분이 유산균 먹으면 설사하신다고 안 드시던데. 그게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 브랜드가 안 맞는 거예요. 딴 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종이 여러 가지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네. 근데 저가 유산균들은 대부분 종이 한두 종밖에 안 들어있어요. 3개, 4개 많아야.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들어있는 거는 가격이 좀 이제 올라가요. 단가가 좀 비싸군요. 그렇죠. 이제 가격대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근데 유산균을 네네. 그냥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닌가. 아, 유산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소금 먹어야 되죠. 소금이 들어가 우리 몸에 구성으로 필요하잖아요. 구성 요소잖아요. 네. 유산균 구성 요소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제일 처음 유산균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출산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질에 있는 유산균이 아기 입으로 들어와요. 아. 원래는 장은 무균 상태죠. 뱃속에 있을 때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근데 태어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산균이? 그렇죠. 그게 첫 만남. 그 이후로 계속 다양한 균들이 들어오면서 자라나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을 다양한 걸 먹으면서 균종이 이제 다양해지는 다양해지는데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밝혀진 논문에 따르면 이 균들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뇌장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치매랑도 관련이 있대요. 나쁜 균이 많으면 좋은 균이 부족하면 병이 생긴대요. 근데 왜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어야지. 그러면 유산균 제품으로 섭취하지 않고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원장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김치.
김치 유산균. 김치에 유산균이 있다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발효식품. 그리고 뭐 그 많은 그 외에 많은 발효식품도 있잖아요. 요거트나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게 요거트는 좀 비춥니다. 왜냐면 유제품이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쌀 먹던 민족. 우리는 우유를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상. 젖소가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소는 누런 소. 예. 농사 지을 때 쓰는 소였어요. 걔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안 잡아먹어요. 네. 소고기 우리 안 먹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사실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인 것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유제품은 사실은 우리의 장이 제대로 소화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당불내성증이라고 해가지고 우유 먹으면 막 설사하는 분도 있죠. 많이 계세요. 우리가 그런 민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DNA를 바꾸지 못하는 이상은 네. 유제품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발효 요거트는 내가 먹었을 때 설사를 안 하면은 뭐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네. 설사하면 굳이 애써 먹지 말으시라.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산균도 어떤 건 먹으면 나는 설사한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유산균이 안 맞아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유산균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초반에만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먹다 괜찮으면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괜찮아지면 이제 내가 적응이 된 거죠. 내 장 상태가 이제. 아. 이게 약간 일종의 명현 반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몸이 좋아져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안 좋아지는, 바닥 딱 치고 올라가기 전에 이 수그렸다 으악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안 좋아진 상태가 나타났다가 좋아지는데, 뭐 수액 맞고 나서도 오히려 몸이 처음에 막 몸살 나고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이쪽이 명현 반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유산균도 안 넣다가 들어왔을 때 초반에 오히려 그 장 쪽으로 증상이 나았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먹어보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먹고도 계속 증상이 개선이 안 되면 그냥 안 맞는 거고 친구 줘라. 예, 친구를 다른 줘라. 예. 그러면 유익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 김치라든지 낫또 청국장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으로 먹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은 너무나 적은 양이에요. 쉽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막 한 포기를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몇 조각 먹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5천만 마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 100억을 먹고 싶어. 이게 몇 개를 먹어야 되겠어 도대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비타민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양배추로 식이섬유를 먹을 것 같으면 12통을 먹어야 되고, 하루 권장 식이섬유 양이 있거든요. 당근을 먹어야 돼. 막 30개 먹어야 돼.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거죠. 소량으로 응축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뭔가 이제 음식도 근데 같이 먹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걸로 충분하진 않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장내에 나쁜 균이 많은 거라고. 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균이 있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장내 미생물 검사라는 세균청 검사, 이런 검사가 있는데요. 이건 대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변을 채취해서 이거를 그 검사하는 또 업체들이 있어요. 어떤 균이 있는지, 좋은 균이 많은지, 나쁜 균이 많은지, 그리고 그 균이 어떤 질병과 연관성이 높은지까지. 그런 거는 병원 가면 할 수 있어요? 네, 병원에서 보실 수 있고, 요즘에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체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 체열하는 검사는 무조건 병원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체열을 안 해도 되는 검사, 예를 들어서 침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 소변으로 하는 검사, 네. 대변으로 하는 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검사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소비자들한테 하기도 하고요. 소변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소변으로 보는 검사는 이게 균이 하나하나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간접적으로 나와요. 유익균이 충분한가, 뭔가 나쁜 균이 있는가, 곰팡이균이 있는가. 음. 곰팡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장 상태가 안 좋은 거죠. 비싼가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보험이 되는 검사보다는 이건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몇십만 원 정도 하죠. 만약에 내가 대변에 좀 문제가 좀 있고 장에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고 싶고 진짜 장내에 유해균이 많은지를 보고 싶다. 네. 그러면은 해볼 만하죠. 오늘 이송주 원장님과 함께 유산균에 대한 A부터 Z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